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평면의 방정식. 평면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 이거를 XYG 성분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간상에서 흔히 말하는 내림차순으로 1차식으로 쭉 펼쳐서 써놓은 일반적인 형태가 평면의 방정식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학자들이 이제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수많은 도형들을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우는 대부분의 도형들은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면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얘들아, 평면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평평하고 무한히 그러면서 두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2x 더하기 3y 빼기 g는 5야 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평면이구나 바로 확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벡터 방정식부터 표현하는데 우선은 교재 나와 있는 식들을 보면서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한 가지가 아니겠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평면의 수직한 벡터,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이런 벡터가 하나 있어요. 평면의 수직한 벡터.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요. 어떤 벡터의 수직한 평면인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걸 벡터 H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벡터의 수직한 평면은 무수히 많죠. 이런 평면도 있고. 이건 이제 옆에서 바라본 거야. 직선처럼 보이지만 평면인 겁니다. 뭐냐? 3차원으로. 이런 평면도 있고. 이게 이런 평면도 있고. 얘가 이런 평면도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점점점. 수많은 평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게 있을까?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지? 책이 1층, 2층, 3층 이런 것처럼 수많은 평면,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한, 이 벡터에 수직한 수많은 평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는 평면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점, 이걸 이제 쌤이 A라고 넣을게요. 요 A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은 이 수많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평면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면을 정의할 때는요, 어떤 벡터에 수직한지,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는지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 어떤 벡터를 우리가 한글로 법선 벡터라고 부르고요. 법선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은 평면상에 있는 평면을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평면상의 임의의 점을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점을 원점이라고 놔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벡터 P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벡터 A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벡터 H라고 하면은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 평면상의 임의의 점 P가 움직일 수 있죠.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점이 되든지 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언제나 이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벡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 평면상의 한 점, 평면상의 한 점. 벡터 B 빼기 벡터 A는 이 파란색 벡터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에 의해서 직선과 평면이 지금처럼 수직하면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반드시 벡터 H랑 수직하게 됩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적하면은 는제로가 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평면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근데 평면의 벡터 방정식은 이 자체로서 아주 자주 쓰진 않아. 왜냐면 평면은 그냥 공간상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직선하고 조금 다르죠. 직선은 평면상에서도 직선이 있고 공간상의 직선이 있는데 둘 다 벡터 방정식이 동일하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데 평면은 평면상에서 평면의 방식은 그냥 그 자체지. 공간상에서 수많은 평면들을 설명할 때 이제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벡터 방정식을 4차원, 5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면 이제 이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좌표, 성분을 통해서 표현해 볼게요. 평면상의 임의의 점을 x, y, g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A란 점을 x1, y1, g1이라고 하고요.
이 h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은 벡터 p 빼기 벡터 a는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x-x1, y-y1, g-g1 내적 a, b, c 는 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내적의 성질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의 괄호 열고 x-x1 더하기 b의 괄호 열고 y-y1 더하기 c의 괄호 열고 g-g1 이퀄 제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아, 너무 복잡한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게 잘 보면은 x, y, g가 변수야. 나머지 x1, y1, z1, a, b, c는 실제로 숫자입니다. 숫자. 상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예쁘게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ax, by, cz 그리고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 보입니까? 이 나머지 덩어리들을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상수라고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x 더하기 y 더하기 g는 3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평면의 방정식이구나. 물론 한정할 수 있죠. 공간상에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4차원이 넘어가면 또 다를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의 수직한 벡터, 법선 벡터는 2, 1, 1이군요. 되겠습니까? 지난 한 점은 뭐 엄청 많겠지만 뭐 0,0,3 이러면 되겠지. 0,3,0 되겠지. 1,1,0 이런 거 되겠죠. 지난 한 점은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평면의 방정식을 보고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 내용이 끝이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2x 더하기 z는 3. 얘는 무슨 도형일까? 당연히 이것도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어떤 평면이야? 그렇죠. 법선 벡터가 2, 0,1인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쌤, z는 3인요? 네,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법선 벡터가 x 앞에 개수도 0, y 앞에 개수도 0, z 앞에 개수가 1인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z는 3을 식으로 쓰면, 아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평면 중에서 x, y, g가 있으면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z 성분이 3인 걸 싹 다 모아놓으면은 네, 이런 평면입니다. 이런 평면입니다. 이런 평면. z가 3인 걸 싹 다 모아놓은 거. 그럼 이것도 역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2x 더하기 z가 3인 걸 싹 다 모아놓으면은 사실은 뭐 2x 더하기 y는 3이란 직선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것들이 쫙 위아래로 직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굳이 말 나온 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x 더하기 y가 1 이것도 평면이야. 이것도 여기 그림 한번 표현해볼게요. x 더하기 y가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법선 벡터가 뭡니까? 1,0이죠. x 더하기 y는 1입니다. 그 말은 x 더하기 y는 1이고 z는 그냥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왜 평면의 방정식이냐면은 x 더하기 y는 1 and z는 0이면 직선인데 x 더하기 y는 1이고 z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이야. 이런 거지. 1,0을 지나고 또 0,1을 지나고 이런 직선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x 더하기 y는 1이고 z는 0인 직선인 겁니다. 근데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 z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z가 0이 아니라 한 0.1이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0.2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0.3이면 좀 더 올라가겠죠. 3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생긴 평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그 궤적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치를 싹 다 모아놓은 그 도형이 평면인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y는 1 이러면 평면이고요. x 더하기 y는 1 and z는 0이라고 쓰면 이거는 직선인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선의 방식과 오늘 배웠던 평면의 방식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문제풀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XYG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면 평면의 방정식이고요.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G는 CG 더하기 D는 0입니다. 이때 A, B, C가 바로 그 앞에 개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선 벡터. 그러니까 식을 보면 우리는 평면의 방식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 A, B, C 중에서 0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는 없지. 그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평면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선 벡터의 그 성분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평면이고요. 그때 그 평면은 축 또는 평면의 수직 또는 평행한 평면이 되는 건데 그냥 가볍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요, 아주 유용한 공식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쌤 예전에 고등학생들 내신 강의할 때는요 증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공식인데 공간상에서 이런 평면이 하나가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D는 0이라는 평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어떤 특정한 점이 X1, Y1, G1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리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내가 h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한번 봐보겠습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의 절대값을 씌운 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 뭐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잘 보면 고1 과정에서 비슷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있나요? 아, 있습니다. 봐봐. 고1 때 어떤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다가 어떤 특정한 점이 x1, y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를 h라고 표현하면은 얘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썼습니다. 기억납니까? 얘가 공간상에서 직선이 평면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으로 바뀌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평면상에서 직선이 공간상에서 평면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식의 형태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랑 얘를 구하는 게 비슷한 논리인데 이거는 사실 뭘로부터 증명을 하는 거냐면요. 얘 구하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요.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랑 똑같냐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A, B, C인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 점 구하고 이 점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서 이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평면상에서도 요거 구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구하고 이 점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서 얻게 되면은 이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가 똑같아. 평면상에서 원이 공간상에서 9가 되는 것처럼 평면상에서 점직선 거리 구하는 공식이 공간상에서 점평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논리, 과정, 이론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이걸 외우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렇게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아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보일 거야. 이게 막 내신 시험법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은 마치 이게 차원이 확장되는 개념인데 2차원상에서 평면상에서 직선이라고 하는 게 평면이 쌓이면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직선이 쌓이면 평면이 되는 거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는 평면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는 거야. 그게 식의 관점에서도 2차원상의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었고 3차원상의 평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당연히 근데 2차원상에서의 직선과 3차원상의 직선은 결이 조금 다르지.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해요. 2차원상에서의 점이
3차원상에서의 직선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어렴풋이. 이게 이제 현학적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가 지금 막 쓰고 있는 이 식이랑 이 뭐 숫자 기호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대학 수학 가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요 정도까지는 내가 지금 식으로 구하는 과정과 실제로의 의미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야. 대학 가서 여러분이 선형대 수학이나 뭐 미적분학 같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고등과정에 배우지 않은 새로운 또 뭐 좌표 체계라든지 새로운 연산 체계를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고등과정에 배웠던 지금 했던 이 말들이 어느 정도 한 번씩 떠올려 가면서 나중에 여러분 수학 실력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큰 틀, 벡터가 끝났습니다. 벡터가 끝났어요. 뭐 심화 문제풀이 같은 걸 하진 않았습니다만 개념상으로 선생님이 한 번쯤 코멘트를 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설명했었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복소평면을 배우는데 이 복소평면은 쌤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일부 학생들, 뭐 경시를 공부했거나 뭐 특목고에서 고급 수학 공부한 학생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여행을 떠나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져. 그리고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